1945년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온 백범 김구. 귀국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무렵 김구는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에 있는 대각사를 방문한다.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국내에 귀국하고 나서 먼저 왔던 데가 이제 대각사로 알고 있습니다. 대각사로 오셔가지고 당시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김성숙 선생님도 그렇고 그분들 오시고 이시영 우리 선생님도 같이 오실 겁니다. 이제 근데 오셔가지고 용성 큰 스님이 그때 그 해방을 못 보시고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또 이제 토로하면서 인사드리고 정말 용성 큰 스님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김구 선생이 만나고 싶어했던 이는 대각사를 창건한 승려 용성이었다. 김구 선생님 모셔서 용성 스님 영견에다가 분양을 하시면서 용성 스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독립운동하는데 많은 자금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에 용성 스님께서 지리산 백운산 화가원에서 자금을 떼주고 만주 간도에서 돈을 떼주고 해서 독립운동을 잘했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일제와 밀정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용성 스님. 그는 승려이기 이전에 죽는 순간까지 한평생 대한 독립의 길을 걸어간 독립운동가였다. 이곳은 장수군 번안면에 자리한 중림정사입니다. 이 사찰은 우리 불교계의 큰 획을 그은 한 스님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는데요. 그는 일제강점기 외색 불교에 맞서 우리의 전통 불교를 수호하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함께 기꺼이 가시밭길을 걸어간 승려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인사동에 자리한 요리집. 태화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들은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릴 기미 독립선언서에 날인한 민족 대표들이었다. 기독교계 16명, 천도교계 15명, 불교인 2명, 모두 33명의 종교인으로 구성된 민족 대표. 그들 중엔 시인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 외에 또 한 명의 불교계 대표가 있었다. 그가 바로 백용성 스님이었다. 용성 스님하고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나이가 15살 차이예요. 그런데 그때 1912년도에 이제 인사동에 포교당이 하나 생겼는데 그때 용성 스님은 이제 개교사장이라 해서 설법을 하는 그 법사였고 만해 한용운 스님은 그때 청년기에 들어가서 그때 그 총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가까웠어요. 일제가 사찰령을 반포해 불교를 억압하자 함께 사찰령 폐지운동에 나섰던 용성과 만해. 그들은 나이를 뛰어넘어 독립운동의 뜻을 함께했던 동지였다. 용성과 만해는 3.1 만세운동 거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힘을 보탰다. 1918년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던 천도교 교주 손병희를 찾은 용성 스님. 그는 그 자리에서 천도교와 불교뿐 아니라 기독교계도 함께 참여해 만세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학을 이어받은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는 서양 종교인 기독교계를 배제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성학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통학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가 손을 못 잡는다. 만약에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힘이 부족인 게 잡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100만 교도가 있어갖고 말이지 힘이 남아돌아가는데 잡을 게 뭐 있느냐 하는 것을 용성도사가 본래 무남북인데 본래 남북이 없는 것인데 하처의 동서냐 어느 곳에 동서가 있거느냐 잘못 생각이다. 당신 나하고 불교인 나하고 통학인 천도교 손을 잡듯이 서학인 기독교 손을 잡아가지고 전 국민을 하나로 묶자 해갖고 이제 기독교와 천도교와 불교가 하나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날의 만남은 민족 대표의 독립선언 거사로 이어진다. 대표로 참여한 만해 한용우는 불교계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사찰에 긴급하게 연락을 취한다. 하지만 오직 용성 스님만이 만해의 뜻을 믿어줬다. 1919년에 민족 대표를 제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였거든요. 비밀이 탄로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것을 누구하고 불교계에 상의를 할까 하면서 용성 스님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성 스님하고 이제 제가 해가지고 용성 스님께서 만해 스님이 독립운동에 저걸 서명을 얘기하니까 그냥 자기의 인감도장을 내줬어요. 만해가 필요로 한다면 내가 뭐든지 주겠다. 마음대로 써라. 인감도장을 내주는 것은 전 재산을 내주는 거잖아요. 인감도장 하면 잘못 찍으면 전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감도장을 내주면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독립선언식 거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손병희를 만난 용성 스님. 그는 3.1 만세운동이 황제의 나라인 제국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나라인 민국을 새롭게 수립하는 운동이 돼야 함을 역설했다. 우리가 그쪽이 그러면 어떤 구호를 부르고 독립만세를 부를 것이냐.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는 그 구호 제작을 한 양반이 용성 스님입니다. 그리고 자 그때 우리는 국기를 들고 흔들어야 돼. 어떤 국기를 흔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인 분들이 한반도기, 백색에다가 한반도기를 파란길에서 그러자. 그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반도기를 그러면은 과거에 발해 쪽에 있던 고려 땅에는 더 고를 것이냐. 그건 우리가 축소된 얘기 아니냐. 그러니 태극기를 들자 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기로 했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 독립만세 삼창이 울려 퍼진다. 하지만 탐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소식을 듣고 들이닥친 일경들에 의해 용성을 포함한 민족 대표 모두가 일제 경찰에게 연행되고 만 것이다. 3.1운동에 대한 신문과 재판은 1년 반에 걸쳐 진행됐는데 용성은 재판 과정에서도 조선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용성 스님이 재판을 받을 적에 일본 판사가 아직도 또 독립운동을 하고 30상이 되고 민족 대표가 되고 싶은 적이 있냐고. 얼마나 있다. 기회만 되면 난 언제라도 할 것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민족 대표가 됐다는 게 나는 조금도 후회될 거 없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일본인들은 왜 나를 재판을 하느냐. 난 재판도 못 갔다. 그런 분 한끗없는 그런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1920년 10월 30일 경성 복심법원에서 열린 최종심. 용성 스님은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 용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천도교 손병희 교주와 함께 항일운동을 계획한 용성 스님. 사실 그는 출가 뒤 전국의 명승대차를 찾아다니며 불법을 깨우쳤던 수행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토록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장수군 번안면 중림리. 이곳은 용성 스님의 고향이다. 출생지에 세워진 사찰 중림정사. 용성 스님의 탄생에서 열반까지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중생들을 위로하고 있다. 속가명 백상규. 용성은 오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조선 후기 불교 큰스님인 환성 지안 스님이 용성 스님 어머니의 옆구리로 들어가는 태몽을 꾸었다고 전해진다. 용성이 14살이 된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부처를 만난다. 저는 이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꽉 잡으시면서 이 하면서 점을 딱딱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탈 열반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 말을 만지면서 너는 어찌하여 전세사의 일을 잊어버리고 꿈을 대느냐? 어서 속히 그냥 출가하라고. 그 꿈을 깨니까 이제 꿈몽자 가운데 중에 몽중불숙이라고 합니다. 몽중불숙이를 받고 그냥 출가한다는 것이 그냥 남은 결혼하고 덕미랑까지 갔다고. 가가고는 이제 법당문을 열고 막 들어가 보니까 어젯밤에 보던 부처님이요, 꿈에. 그 일로 용성은 첫 번째 출가를 했지만 덕미람에서의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하지만 몇 해 뒤 다시 출가한 용성은 해인사에서 법명은 진종, 법호는 용성이란 이름으로 정식 승려의 길을 걷는다. 이후 전국 명승대찰과 중국 명산 불교 성지를 두루 찾아다니며 부도의 길에 정진하던 중 그는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는 경술국치를 맞이한다. 경술년 서기 1910년도에 지리산 칠불암에 한 5, 60명 승려들을 건드리면서 이제 지도로 계셨는데 원주가 하동장에 갔다 오더니 한일합방에 들었다 온다. 그러니까 막 승려들이 막 가슴을 치고 막 땅바닥을 치고 그냥 야단을 치고 하면서 그냥 막 울분을 토하는 걸 보시고 하하 승려가 되랄진데 승려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할 게 뭐 있느냐 하고는 이제 부처님 법도 폐기 겸 또 이제 나라를 찾기 겸 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시게 이제 된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은 민족 정신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 용성. 그는 서울로 올라와 조선 총독부 건너편에 대각사를 창각하고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삼는다. 대각사 창건이 한 8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고요. 고종 황제께서 2만 냥의 희사금을 내리셨어요. 2만 냥의 희사금을 기반으로 해서 대각사가 창건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국내에 꼭 들어오시면은 꼭 들리셔가지고 하실 정도로 이제 매우 역사적으로 의의가 깊었던 곳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또는 매헌 윤봉길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 상해 임시정부 쪽 시절 훨씬 전에도 대각사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항상 용성 스님과 이제 또 많은 대화 속에서 나라를 위한 걱정들, 애국에 대한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시고 같이 탁마하셨던 거지. 이제 탁마하시면서 그 김구 선생님도 이제 본인이 앞으로 독립운동을 할 어떤 그 임시정부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을 함께 하셨던 겁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용성 스님은 특별한 행보에 나선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6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중앙의 고위 관료부터 지방의 고을 수령,
그 후손들까지 수소문에 찾아다녔다. 독립운동을 권하거나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도 있었다. 외세 침탈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민초들, 의병이라는 것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용성 스님은 백성이 중심이 되는 독립운동을 펼치겠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세운다. 그의 생각은 불교 대중화와 민중을 깨우치고자 하는 대각 사상으로 이어졌다. 불교계에서 용성 스님은 최고의 선각자로 봐야지요. 당신의 그 사상을 대각 사상이라 그러고 운동을 대각교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깨우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본 밀정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아넣어.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깨우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대각이에요. 그래서 대각운동은 적 불교 운동이고 깨우침의 운동이고 우리 민족의 깨달음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불교 사상가이자 불교 개혁가였던 용성. 그는 종교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독립운동가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갑니다. 3.1운동 당시엔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해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뒤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불교 개혁과 항일운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옥고를 치르며 무진 고초를 겪었던 용성. 힘들었던 옥중 생활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불교를 만드는 기회가 됐다. 옥고를 치르면서 다른 종교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찬송가를 작곡하는 걸 보고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찬불가를 스님이 60세 가까이 60세 넘은 스님이 작사는 할 수 있지만도 작곡까지는 어렵거든요. 그 작곡까지 하셨어요. 거기에서 목사님들에게 오르간을 배워요. 오르간을 배워가지고 60 넘어서 대각사 법당에서 어린이 법회하면서 일요학교 해가지고 오르간을 치시고. 용성 스님은 투옥하는 동안 일제 탄압에 강제 매각된 옛 대각사 옆에 새로운 대각사를 짓고 경전 번역 모임인 삼장역회를 설립한다. 불경을 한글로 옮기는 역경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또 거기에서 성경이 전부 한글로 된 걸 보고 불경이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고. 그래서 서대문 감옥에 3년 동안의 그 옥사를 하면서 용성 스님은 엄청나게 새로운 그 용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화엄경 같은 거는 책을 출판하는데 불교 경전을 출판하는데 기독교 출판사 가서 출판을 했어요. 이렇게 깨어 있었습니다. 용성 스님은 17년에 걸쳐 화엄경, 금강경 등 경전 30여 종을 한글로 번역해 민중들의 정신적 광복을 돕는다. 일제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조선의 불교 색채를 지우기 위해 사찰을 통제하고 일본의 불교 문화를 적극 도입했다. 결국 1926년 용성 스님은 승려의 결혼과 육식을 조장하는 외색 불교가 도를 넘어 조선 불교의 근간을 흔들자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건백서를 조선 총독부에 보낸다. 일본 불교화 하기 위해서 승려들을 장가 보내고 육식하게 만들고 계위를 하니까 용성 도사님께서 어찌하야 승려를 가족을 부인을 삼게 만들고 하느냐 하고 이제 그 건백서를 막 꾸짖어 가지고 우리 한국 전통 불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건백서를 냈죠. 두 번째 날.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승들이 한 300명이 용성과 맞다고 연판을 했다니까. 도장 찍었다 그 소리고. 굉장한 파동을 일으켰죠. 일제 불의에 정면으로 맞선 용성은 경제적 자립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함양 백운산에 화가원이라는 농장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농사를 짓습니다. 과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스님들을 거기다 전부 모셔서 스님들들이 참선을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과일을 주고. 그래서 시주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산된 걸 팔아가지고 그 돈이 독립자금으로 가죠. 그래서 그게 중국으로 가고 만주로도 가고 해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독립군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리고 아까 그 불경 번역은 데도 쓰고. 당시 용성 스님은 화가원을 비롯해 상해 고려 인삼무역, 만주 대단위 농장인 선농당, 함경남도 북청 금광을 운영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황해도 북청에서 금강을 했습니다, 양반은. 금강인데 금강도 어찌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독립군들의 암흑진지 몰랐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금강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그 처리된 잔여 금액을 독립군 자금으로 썼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용성 스님이 독립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이죠. 땀 흘려 거둬들인 자금은 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하고 상해 임시정부 재정으로 전달돼 독립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비밀리에 진행됐던 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지원은 해방 후 백범 김구 선생의 증언으로 세상에 밝혀진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영회 기념 1945년 12월 10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 요인 30여 명을 거느리고 대각사에 오셔가지고 그 용성사 영정 앞에 눈물 닦으면서 매헌 윤봉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나마라도 이 민족 그 방향제시가 되었습니다. 또 독립자금을 계속 보내줬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에 해서 김구의 입으로 말해가지고 다 알아진 거 아닙니까? 무수무수 몇 사람 아던 비밀이 말이요. 하지만 1939년 조선 총독부가 보낸 밀정에 의해 용성 스님의 계획이 발각되고 국내외 지하 독립운동 조직은 일시에 괴멸되고 만다. 용정에도 대각사가 있고 만주에도 대각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각사는 말하자면 그 독립운동의 거점지로 생각하면 돼요. 그 용정의 대각사가 밀정에 의해서 등통이 나죠. 이 용성 스님이 일이 있어서 조선에 나와 있는 사이에 일정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그 옆에 뭐 대각사만이 아니라 화관은 그 불화까지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래요. 용성 스님을 배신하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 밀정이 용성 스님 뒷바라지를 그 사람이 다 한 겁니다. 그 나중에 독립지사를 명단까지 넘겨줬다고 그래요. 일제 치하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일제 당국과 맞선 선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승려 용성. 그토록 바라던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40년 4월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입적한다. 이 대각사에 하셨는데 대각사에서 하시는 부분도 많은 분들이 못 오게끔 이제 차단을 시켜가지고 정말 쓸쓸하게 가셨어요. 몇몇 진짜 아주 최측근의 어떤 제자들만 이제 주변에 같이 있었고 이제 다른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쓸쓸하게 가셨습니다. 용성 스님께서 이미 열반하셔서 안타깝지만 스님의 크고 깊은 뜻을 우리 동지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회고록, 백범의 길에 실린 이 말은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어떤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35년의 식민지배를 거쳐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약 뒤엔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백용선 스님이 있었음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